애플이 지난 9일 인공지능 AI 기능이 강화된 신형 아이폰 16 시리즈를 야심차게 내놨지만 주가는 여전히 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AI 기능을 홍보했지만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이 늦어지면서 반쪽짜리 AI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가 두 번 접는 폴더블 폰을 공개하면서 애플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휴대전화 소비 패턴도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수석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플이 AI 기능이 담겨진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아이폰 16 시리즈. 어떤 제품입니까? 네, 일단 9일에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날 아이폰 16 시리즈하고 애플 워치 그리고 에어팟 이렇게 기기들의 신제품을 모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아이폰 16 시리즈를 조금 살펴보면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 전 시리즈인 아이폰 15 프로에 있던 액션 버튼을 이번에 16 시리즈에 전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 액션 버튼이 뭐냐면 개인화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직접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놓은 버튼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걸 누르면 음성 메모를 하게 해달라, 혹은 음악을 인식하게 해달라, 통역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개인화할 수 있는 버튼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또 하나의 기능을 보면 이제 사진과 관련된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라는 걸 탑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오른쪽, 기기 오른쪽에 달려 있는데 이걸 한 번 누르거나 길게 누르거나 뭐 두 번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카메라랑 관련된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누르면 카메라가 실행이 되고 또 누르면 촬영이 되고 길게 누르면 녹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네. 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면 줌인 줌아웃도 되는 그렇게 카메라에 특화된 버튼이 탑재가 됐습니다. 또 카메라 자체도 기존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일단 5배 줌을 할 수 있는 망원 카메라가 도입이 됐고 또 화소가 4,800만 화소가 도입된 주 카메라 그리고 퓨전 카메라 이런 것들도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주목할 만한 게 애플에서 그 비전 프로라고 해서 VR 기기 출시를 했잖아요. 예. 이거용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카메라에 도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VR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을 강조한 카메라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지난 모델이랑 동결됐어요. 똑같은 가격으로 예. 그렇게 출시가 됐고 지금 현재는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실제 출시는 20일에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진보됐다, 개선됐다 이런 말씀, 핵심 기술이랄까, 핵심 기능이랄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색상 같은 이런 외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색상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늘 그렇듯 초반에는 호불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약간 모래 색깔인가 뭐 약간 이러면서 사람들의 익숙해지기 반응이 전까지는 맞습니다. 익숙해지기 전에 좀 그렇고요. 대부분의 반응은 비싼 모델일수록 예쁘다. 네, 좀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또 핵심 기술의 경우에도 좀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새로운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다는 거. 새로운 프로세서.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메라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기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A18이라고 하는 칩셋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 A18 프로세서가 이전 세대의 칩셋에 비교해 보면 최대 2배 빠른 머신러닝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고 또 CPU의 성능이 최대 15% 향상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핸드폰에서 사람의 뇌 역할을 하는 부분이 더 빨라지고 똑똑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전력 효율은 30% 정도 개선이 됐대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덜 다르면서 더 좋은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칩셋이 대만의 TSMC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제작을 한 것을 탑재를 했고요. 이 애플은 특히 이 아이폰 16에서 프로 모델을 가리켜서 지금 세상에서 스마트폰 사상 가장 빠른 스마트폰이다. 이런 방식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김아람 연구원께서 지금 AI 기능을 준비하는 모델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번 아이폰 16에는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 AI 기능인 인텔리전스 탑재한다고 해서 네. 당초 이제 많은 시장의 기대를 모았었는데 맞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 이게 빠졌습니다. 일단 왜 빠졌는지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도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 AI 인텔리전스 이건 어떤 기술이에요? 네. 일단은 요 기능을 몇 달 전에 이미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애플 했군요. 인텔리전스는 이런 기능입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제 신제품에 탑재를 할 거예요라고 했던 건데요. 네.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가장 눈길을 끄는 기능 중에 하나가 카메라를 활용하는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능이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진을 찍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자동으로 정보를 검색해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뭐 자동차 같은 걸 타고 지나가다가 네. 멋있는 레스토랑을 봤어요. 멋있는데 하고 카메라를 딱 찍으면 이 레스토랑이 어떤 곳인지 영업시간은 언제인지 메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알아서 알려주는 그런 우리 기능입니다. 그 영화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전광판 이 수사 당국에서 하다가 누구 추적하다가 얼굴 딱 하면 이름 정보 홍길동 뭐 전과 뭐 그 전에 특수부대 소속 뭐 이런 거 쫙 나오듯이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와. 그런 것처럼 이제 딱 사진을 찍으면 알아서 정보를 내놓는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네. 또 내 휴대폰에서 사진 굉장히 많으면 사진 찾기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언제 찍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어디서 찍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때 이제 핸드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느낌의 장소에서 이런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진 좀 찾아줄래? 라고 하면 알아서 이제 찾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기대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도 이 팀 쿡 CEO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이 차세대 아이폰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A18 칩셋을 넣은 것도 AI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어요. 근데 그런데 이게 지금 출시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예 도입이 안 된 건 아니고요. 다음 달에 베타 버전으로 일단 출시가 돼요. 그리고 영어부터 일단은 서비스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영국이나 호주 이런 영어권 국가들에는 12월 정도에 서비스가 풀릴 예정이고요. 또 내년 초에 기타 뭐 중국과 같은 이런 국가들이 서서히 단계적으로 공개가 된다. 이렇게 자,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미국, 연말에는 영국이나 이런 유럽 영미권 국가들, 네. 영어권 국가들, 그 다음에 그 기타 국가들은 또 그다음 이제 내년으로. 네. 이것도 또 순차적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인텔리전스 탑재 좀 뭐 한 달이 됐건 6달이 됐건 미룰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나요? 아니면 개발이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된 건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첫 번째 측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기술적인 완성도를 더 올려야겠다라는 판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 애플이 구동하려고 하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기존에 우리가 AI 서비스 이용할 때는 사실 네.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예.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버를 빌려와서 서비스를 하는 형식인데 애플이 하려고 하는 건 핸드폰 자체에 그냥 AI가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이용자의 정보를 어디 서버와 주고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AI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복잡한 고도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의 수준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와 있을 수 있다. 또 이런 연산을 하다 보면 배터리도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력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거를 홍보하기 위한 지금 단계에서는 AI를 내놓기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네. 근데 두 번째 사정도 있습니다. 많이들 추측을 하고 있는 게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인데 이 다들 아시다시피 애플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고 사용자 요청을 할 때만 AI를 쓰게 한다.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특히 유럽연합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규제를 새롭게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상 독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을 쓰더라도 다른 서비스와 원활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애플 생태계 안에서만 갇혀 있게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안 하면 최대 전 세계의 연간 총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 디지털 시장법을 같이 충족시키는 그러한 서비스를 준수하는. 만들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 아닌가 하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이폰 16 네. 출시 발표한 당일 애플 주가 하락했고요. 네. 그 후 이제 보합세. 이건 뭐 시장의 실망 이런 게 반영된 건가요? 네, 일단은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좀 냉담하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발표 당일에 애플 주가가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발표 이전에는 사람들이 AI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핸드폰은 출시를 하는데 AI는 못 써. 다음 달에 나오는데 또 영어권은 12월, 기타 국가는 내년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점차 기대감이 낮아지고 실망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AI를 적용한 스마트폰이 지금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기존의 삼성도 갤럭시 이 시리즈에다가 AI를 탑재를 해서 이미 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 이러다가 경쟁사보다 너무 못한 것 같은데 너무 네. 느린 것 같은데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좀 약간 시장의 반응은 좀 차가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기계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 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특히나 어떤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AI 기능을 잘 사용하고 싶으면 아이폰 17까지 기다려라. 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약간 시장에서는 실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에서 한국이 1차 출시국에 들어갔나요? 네, 들어갔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애플이 왜 우리를 1차 출시국으로 넣었을까요? 그만큼 이 시장을 중시한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한국 시장을 보면 이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좀 비싸도 애플 제품을 사려고 하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특히나 2030 고객들이 내가 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큰 돈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 이런 가치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은 그러니까 꼭 잡고 싶은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애플이 기존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작년에 25%를 드디어 탈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핸드폰 출시를 통해서 한 30% 정도는 노려봐야 되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 삼성전자라든가 국내 대기업들의 기술력을 봤을 때 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어떤 전략도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된 건 그렇고 아까 우리가 이제 애플이 이번에 뭐 예상보다는 뭐 AI 포함시키지 못했고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네. 자, 지금 애플이 이제 단순히 고전하는 게 아니라 애플의 위세랄까 위상이랄까 이런 게 이전만 못하는 거 아니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고 해요. 이런 분석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물론 애플이 굉장히 지금 도전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애플의 위세 자체가 약화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파워 자체가 워낙 강력하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도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잘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또 시장의 신뢰는 역시 애플이다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도입하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것은 충분히 이 시장이 실망할 만한 이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늦은 속도만큼 얼마나 이 제품을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지 그 신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지가 좀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이처럼 이제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 메모리 전반에서 공격적인 업그레이드는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 배경은 뭡니까? 일단은 첫 번째의 이유는 AI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AI를 구동하려면 상당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지금 보면은 A18 칩셋 요거에서도 머신러닝 기능이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AI를 위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메모리 자체가 커지고 또 램이라는 이 속도와 관련이 있는 메모리도 더 커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는 결과적으로 AI를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반영된 하드웨어 스펙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 발표하는 당일 오후에
중국의 화웨이가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화웨이가 애플에 도전장을 내민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화웨이가 선보인 폴더블 폰 시장에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뭐 애플의 반응에 비하면 거의 폭발적이라고 아, 그래요?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 화웨이의 그 트리플 폴드 폰인데 메이트 XT라고 하는 핸드폰이고요. 이거를 사전 예약 숫자를 보면 그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공개 후 6시간 만에 사전 예약이 100만 건 달성을 했고요. 24시간 만에 200만 건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300만 건도 넘었어요. 근데 웃긴 건 이게 아직 가격이 공개가 안 됐거든요.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모르고 사전 예약을 해요? 네. 일단 그냥 사전 예약부터 그냥 뭐 하는 중국 거예요.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한 또 신뢰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화웨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게 특히나 두 번을 접는 거기 때문에 다 펴면은 태블릿 PC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화면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글로벌 사용자들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화웨이의 입지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것 같고 특히나 애플이 아이폰 16 발표하는 이날 발표를 한다? 이거는 거의 뭐 도전장을 냈다. 누가 봐도. 네, 이렇게 또 같은 날 한다는 게 자신들이 자신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표출된 것이고 이건 정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가 결과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한테 한 방 먹였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시장 반응으로는 뭐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중국 내에서도 원래는 애플이 탑3 안에 들었거든요, 판매량으로. 최근에 4위로 밀려났어요. 1, 2, 3위 업체가 다 중국 업체들로 채워져 있고 네. 이 중국 내에서 우리 제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지금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단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김아람 연구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대격돌이 이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대격돌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 등 신제품 공개하면서 당초 많은 의문을 남겼던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 계획? 이건 또 밝히지 않았어요. 무슨 속사정이 있습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또 시장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어서 네. 좀 고민이 많지 않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 자체가 중국 시장 내에서 4위로 밀려났잖아요. 네. 지금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애국 소비 성향들이 점점 더 상승을 하면서 애국 소비. 네, 네. 그래서 미국 제품들이 이렇게 입지를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화웨이 자체도 기술력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런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 제품이라면 뭐 왠지 짝퉁, 저가 제품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화웨이가 프리미엄 기술 시장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화웨이의 프리미엄 핸드폰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 AI 기능의 출시와도 맞물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애플이 중국에 이 AI 탑재한 핸드폰을 내려면 중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중국어 이해가 잘 되어 있는 AI를 출시해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중국어 지원 자체가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뭐 출시하는 시점에 다가가서 좀 중국 시장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겠냐 하는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우리 김아람 연구원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중국의 기술 굴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쟁국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에 발표된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와 이제 중국 화웨이 폴더블 폰 공개가 글로벌 점유율 1위는 지금 삼성입니다. 삼성에 어떤 영향 줄지도 이제 궁금합니다. 자, 애플의 AI 도입 지연 사태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니다? 어느 쪽입니까? 미칠 수 있다. 네.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의 상용화, 핸드폰에서의 상용화를 삼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었잖아요. 네네. 근데 반면에 애플이 이번에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좀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이미 세계 최초의 AI 폰이라는 타이틀을 삼성이 가져간 상황에서 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애플에게는 조금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실제로 갤럭시 S24 시리즈가 북미 시장, 미국에서 좀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어요.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플의 주요 시장에서도 이런 삼성의 점유율 상승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프리미엄 핸드폰 시장의 경쟁이 더 심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은 AI 기능이 지원이 됐지만 네. 화웨이가 또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양쪽을 다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각축전이고 치열한 경쟁입니다. 아울러서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 발표한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업계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렇게 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라는 게 핸드폰에는 이 기존의 저장 용량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가 있고 또 네. 램, 연산의 속도를 위한 램이라고 하는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 메모리 용량들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원래는 기존의 아이폰 시리즈는 램이 6기가 램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8기가 램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그리고 기본 저장 용량도 128기가에서 256기가로 이렇게 상승이 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메모리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에는 메모리를 더 잘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회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애플이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한국 시장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메모리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앞으로 스마트폰 기기의 기술적 진보가 우리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 가져다줄지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점인데 AI 스마트폰이 펼치는 미래 우리 김아람 연구원님은 어떻게 상상하세요? 한마디로 네. 좀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비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거로움 덜어줄 수 있는 비서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뭘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이 하나하나 조작을 했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AI 기술들이 탑재가 되고 점점 스마트한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핸드폰이 알아서 저장하거나 뭔가 판단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 내가 두 번, 세 번 해야 될 걸 한 번만 이야기를 해도 핸드폰이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내가 더 편하게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비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비서가 이제 생길 것이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